인생은 혼자라는 말부터 이미 착각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나도, 혼자라는 상태도 실제로 거기 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진짜처럼 믿은 채 외로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공은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믿어온 그 모든 기준이 처음부터 그렇게 서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지 못한 채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매달리고 그 생각 때문에 더 무너져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로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는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하지 못하게 둘 뿐입니다. 이 말이 거슬린다면 이미 마음은 어떤 상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나라는 자리를 너무 쉽게 믿어왔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흔들린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존재했던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고 부르는 감각은 늘 변해왔고, 상황에 따라 달라졌고, 관계에 따라 모양을 바꿔왔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의 나와 무너질 때의 나는 같지 않았고, 인정받을 때에 나와 버려졌다고 느낄 때의 나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의 나로 묶어놓고 그 나를 실체처럼 붙잡아 왔습니다. 공의 자리에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흔들립니다. 변하는 것 위에 고정된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온 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인 순간이 있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순간들을 이어붙여 혼자라는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묻습니다. 그 혼자라는 것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누가 그것을 고정해 두었는지, 정말로 혼자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지를.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붙잡고 있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혼자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개념을 실체처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무거워졌다는 흐름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혼자라는 상도 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상 위에 삶을 올려두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쌓아왔습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그 위에 더 이상 무엇을 얹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일과 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는 감각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혼자라는 느낌도 나타났다 흩어지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흐름을 놓치고 이름만 붙잡아 왔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나라는 감각을 붙잡는 힘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가 다르고 지금의 마음과 조금 전의 마음이 다른데도 우리는 그 차이를 보지 않고 하나의 나라고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묶음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며 계속 지켜 세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도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그 순간의 감각이 올라왔을 뿐인데 우리는 곧바로 나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감각은 굳어지고 굳어진 감각은 다시 마음을 억제기 시작합니다. 공의 관점에서는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감각이 생기고 생각이 붙고 이름이 세워지고
그 이름을 지키려는 마음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의 끝에서만 문제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묻지만 그 앞단에서 어떤 이름을 붙잡고 있었는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가 편안하고 어떤 날은 혼자가 견디기 힘든데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의 상태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나의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공을 들여다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급하게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혼자인 감각은 조건이 맞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인데 우리는 그 감각이 늘 거기 있었던 것처럼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기억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마음은 과거와 미래까지 끌어당겨 지금을 압박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공의 자리에서는 과거의 혼자와 지금의 혼자가 같은 것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그때의 조건과 지금의 조건이 다르듯 올라오는 감각도 이미 다른 흐름 위에 있습니다.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인생은 원래 혼자다. 늘 이 자리에 서 있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더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공은 그 묶음을 풀어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묶음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감각 위에 우리가 덧붙인 생각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비춰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마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혼자인 감각이 올라와도 바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불안이 생겨도 곧바로 나의 본질이라고 믿지 않게 됩니다. 그저 이런 흐름이 또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잠시 머무를 여지가 생깁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여지를 허락하는 일과 닿아 있습니다. 나도 혼자도 인생도 고정된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감각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마음은 이전처럼 빠르게 굳어지지 않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올가매지도 않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마음이 가장 바빠지는 순간은 이해받고 싶어질 때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지금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곧바로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저 사람은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짐작하고 반응이 늦으면 이미 마음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그때 일어난 일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잠깐의 침묵뿐인데 마음은 그 위에 관계 전체를 올려놓습니다. 공의 자리에서 보면 이 과정은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감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생각이 붙고 곧바로 관계라는 이름이 고정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도 그 순간에 생긴 감각일 뿐인데 우리는 그 감각을 관계의 진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아직 괜찮은지, 멀어진 건 아닌지,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하지만 공은 그 질문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정말로 고정된 관계가 따로 있는지, 이해받음이라는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조건이 맞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관계는 조금 느슨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내가 혼자가 되었다는 감각도 더 이상 단단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고를 여지를 얻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공을 통해 보면 관계는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장면에 가깝습니다. 말이 오가고 감정이 스치고 각자의 마음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가운데 잠시 관계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입니다. 그 이름을 실체처럼 믿을수록 마음은 더 바빠졌고 그 실체를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와도 그것을 곧바로 나의 가치나 관계의 결론으로 삼지 않을 때 마음은 그 감각이 지나갈 시간을 허락합니다. 공은 바로 이 허락의 자리와 닿아 있습니다. 관계를 없애거나 끊어내지 않고 관계 위에 올려두었던 무거운 의미를 하나 내려놓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때 관계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끌어당기지 않고 이해받음도 더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할 조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문 파트 2 확장. 같은 흐름 유지하고 중복 없이, 공중심, 줄바꿈 없이, 설명 정리 없이 구슬처럼 이어서 갑니다. 이해받고 싶어질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았고 언젠가는 이해되어야 한다는 시간의 선이 마음속에 그어지는 순간 관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끌려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미리 살아내면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상대의 말보다 말하지 않은 부분을 더 크게 상상하고 실제 반응보다 가능성을 먼저 붙잡습니다. 공의 자리에서 보면 이 모든 움직임은 관계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감각이 올라오면 곧바로 의미를 찾고 의미가 생기면 그것을 붙들어 두려는 힘이 작동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생각도 그 순간에 만들어진 하나의 결론일 뿐인데 우리는 그 결론을 너무 빨리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많은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도 혼자인 느낌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계 위에 올려둔 기대가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을 통해 보면 기대 역시 실체가 아닙니다. 기대는 조건이 맞을 때 잠시 생겼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대를 나의 기준처럼 붙잡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이때 마음은 관계를 보는 대신 자기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더 말해야 하나, 참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공은 이 질문들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질문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를 조용히 비춥니다. 이해받음이라는 상태가 실제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관계가 늘 같은 모양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마음의 긴장은 조금씩 풀립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에 관계 전체를 걸지 않게 되고 이해받지 못한 순간을 곧바로 실패로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는 확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 잠시 스쳐가는 장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계는 이전보다 덜 위태롭고 마음은 덜 바쁩니다. 공은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실체처럼 붙잡고 있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 손이 풀릴 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도 더 이상 마음 전체를 끌고 가지 못하고 하나의 지나가는 감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렇게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혼자라는 말이 마음을 가장 세게 붙잡는 순간은 관계가 끊어졌을 때가 아니라 관계가 흔들릴 때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리면 오히려 마음은 단순해지는데 아직 남아있는 듯한 기미가 있을 때 생각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가능성이 보일수록 마음은 그 가능성에 매달리고 그 매달림이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공의 자리에서 보면 이 불안은 혼자라는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는 가능성을 미리 상상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앞당겨 살아내면서 마음은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렵다고.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두려운 것은 혼자라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예상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은 그 사이에서 자리를 잃습니다. 공은 이 얽힘을 풀어냅니다. 과거의 혼자와 지금의 혼자를 같은 것으로 묶지 않고 미래의 혼자까지 끌어와 지금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감각만을 그 자리에서 보게 둘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혼자라는 감각은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가볍게 스쳐가고 어떤 날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얼굴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늘 같은 상태에 갇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믿음이 계속될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굳고 관계의 작은 흔들림에도 삶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공을 통해 이 믿음이 느슨해지면 마음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감각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로 결론으로 삼지 않고 지금 이 흐름이 잠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혼자라는 말은 더 이상 삶을 규정하는 문장이 아니라 스쳐가는 생각 하나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전보다 조금 더 넓은 여백이 남습니다. 혼자라는 감각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마음이 급해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각 자체는 잠깐 스쳐가는데 우리는 그 감각 위에 이야기를 얹어왔습니다. 예전에도 이랬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말들이 순식간에 붙으면서 지금의 감각은 금세 삶 전체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의 자리에서 보면 이 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집니다. 감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붙고 생각이 굳어지며 그 굳어진 생각을 나라고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반복될수록 혼자라는 말은 점점 더 무거운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공은 이 무게가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혼자라는 이름은 감각 위에 더 씌워진 표지일 뿐이고 그 표지가 떨어지면 남는 것은 잠깐의 고요나 어색함 같은 아주 가벼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다시 이야기를 붙이기 때문에 마음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예전의 기억을 불러오고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앞당겨 상상하면서 혼자라는 결론을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공을 통해 이 서두름이 느려지면 마음은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올라와도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그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잠시 지켜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 안에서 감각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혼자라는 말도 이전처럼 마음을 몰아붙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생각은 오르내리지만 그 생각이 삶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게 됩니다. 공이 작용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혼자라는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체처럼 군림하던 자리를 내려놓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면 마음은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얻습니다. 관계가 흔들려도 곧바로 자기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감각이 올라와도 그것을 운명처럼 믿지 않게 됩니다. 혼자라는 감각이 지나간 자리에는 판단 대신 관찰이 남고 그 관찰 속에서 마음은 이전보다 덜 조급한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의 관점이 조금 더 스며들기 시작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의미를 붙이고 그 의미에 맞춰 나를 조정했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잠깐의 틈이 생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곧바로 나는 왜 이럴까로 넘어가지 않고 관계가 어긋날 때도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결론으로 바로 닿지 않습니다. 감각이 먼저 오고 생각이 뒤따르며 그 생각이 잠시 머물다 사라질 수 있다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예전보다 덜 바쁘고 덜 방어적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가고 설명하지 않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공은 삶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책임을 버리게 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실체 위에 올려두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했다는 평가도 실패했다는 낙인도 그때그때의 조건 속에서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보게 되면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도 이전처럼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잘못된 선택 하나가 나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 안에서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솔직해집니다. 잘 보이기 위해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이 무엇인지 그 감각을 바로 보게 됩니다. 공이 삶에 스며든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결심 없이도 반복되던 반응이 조금씩 느려지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덜 요동치고 같은 말 앞에서도 덜 움츠러듭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하루를 지나고 나면 이전과 다른 결을 남깁니다. 의미를 붙잡느라 소모되던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자리에 지금을 살펴볼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 속에서 삶은 이전처럼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내가 그 안을 함께 지나가는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의 장면들이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 감정을 따라 말과 행동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는 시간이 아주 잠깐이라도 생깁니다. 그 잠깐 사이에 마음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지켜보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화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몸이 먼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불안이 올라올 때도 불안이라는 결론에 닿기 전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감각을 먼저 봅니다. 공의 자리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집니다. 감정이 실체가 아니라
조건 속에서 잠시 나타난 흐름이라는 사실이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던 마음이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예전처럼 말 한마디에 전부를 걸지 않고 상황 하나에 나를 모두 던지지 않게 됩니다. 공이 삶에 스며든다는 건 특별한 지혜를 얻는 일이 아니라 붙잡으려던 손에 힘이 조금 빠지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힘이 빠질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삶은 이전보다 덜 과장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잘된 날은 잘된 날대로 지나가고 어긋난 날은 어긋난 날대로 지나갑니다. 어느 쪽도 나를 전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은 실패를 덜 두려워하고 성공에도 덜 매달립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장면을 지나고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공은 이렇게 삶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서가 아니라 잘 살고 못 살고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선택의 순간도 이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나라는 실체를 완성하거나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지 안에서 삶은 이전보다 덜 급해지고 마음은 덜 몰아붙입니다. 공이 삶에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지기보다 더 유연해지고 더 확신에 차기보다 더 열려있는 상태로 하루를 통과하게 됩니다. 공이 삶에 스며들수록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생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 생각이 곧 나의 판단이고 나의 입장이고 나의 현실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 생각도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생각이 올라와도 오래 붙잡지 않고 불편한 생각이 생겨도 곧바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여러 번 보게 되면 생각이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 감각은 삶을 느슨하게 만들지만 흐트러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기보다 감정이 지나가는 속도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 관점에서는 기다림조차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만 이 조건이 갖춰질 때 삶은 훨씬 덜 소모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설명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장면을 그대로 두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무관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안심하던 집착이 조금씩 풀리면서 생기는 여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말하지 않은 부분을 굳이 채우려 들지 않고 상황에서도 모든 의미를 확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은 이렇게 확정하려는 습관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확정이 느슨해질수록 삶은 덜 경직되고 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 다른 조건 위에서 다시 보이고 실패처럼 느껴졌던 장면도 더 넓은 흐름 안에서는 하나의 경과처럼 자리 잡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 번 통과하면 사람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꿉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공이 깊어질수록 삶은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선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방향을 바꾸며 이어지는 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느끼기보다 덜 붙잡고 있다는 쪽에 가까운 감각을 갖게 됩니다. 붙잡지 않기에 무너지지 않고 고정하지 않기에 흔들려도 회복됩니다. 공은 삶을 비우는 사상이 아니라 삶을 과하게 짊어지지 않게 만드는 작용으로 드러납니다. 이 작용이 반복될수록 하루는 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로 채워지지만 그 일들이 나라는 중심을 계속 흔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삶은 이전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넓은 자리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공을 향해 마음이 조금 더 기울면 삶을 대하는 태도는 결심이나 다짐이 아니라 감각의 이동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인생이 혼자인지 아닌지를 붙잡고 그 위에서 흔들렸다면 이제는 혼자라는 말 자체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하나의 생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함께라는 감각이 선명하고 어떤 날은 흐릿하지만 그 차이가 곧 삶의 성패를 가르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더 강해졌다고 느끼기보다 덜 휘둘린다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선택의 순간에도 정답을 찾기보다 지금의 조건을 살피게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결과가 나라는 실체를 완성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여지가 남습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삶은 늘 이렇게 조건 위에서 움직여왔지만 우리는 그 조건을 보지 않고 결과만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잘된 날에는 나를 키워 올렸고 어긋난 날에는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공이 스며들수록 이 오르내림은 조금씩 완만해집니다. 좋고 나쁨의 파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파도가 나 전체를 덮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파도 위가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는 바탕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 바탕은 특별하지 않고 말로 붙잡을 수도 없지만 늘 거기에서 변함없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올라와도 그 말이 머무를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지 않고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도 그것을 나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지나가게 둡니다. 이렇게 흐름을 흐름으로 둘 수 있을 때 삶은 이전보다 덜 무겁고 마음은 덜 급합니다. 공은 인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조건 속에서 잠시 드러난 장면이었음을 계속해서 비춰줄 뿐입니다. 이 비춤 속에서 사람은 혼자인 인생을 인정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함께라는 말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 두 말이 모두 지나가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마음은 그 흐름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을 이렇게 반복해서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공이라는 말조차 앞에 나서지 않게 됩니다. 공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공을 붙잡으려는 태도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상태가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감각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 흐름이 굳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이지 않은 채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태를 허무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허무라는 말 역시 하나의 이름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의미가 없다는 판단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도 동시에 느슨해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조건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단순한 감각입니다. 공은 이 단순함으로 마음을 되돌려 놓습니다. 인생이 혼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질문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따지는 판단도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경계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혼자라는 감각이 분명히 느껴져도 그 감각이 삶을 설명하지 못하고, 어떤 날은 함께라는 느낌이 올라와도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믿지 않게 됩니다. 공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조건의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더 이상 삶을 붙잡아 고정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지 않기에 잃을 것도 줄어들고 지켜야 할 상도 가벼워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성공에 대한 집착도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둘 다 지나가는 장면이라는 감각이 바탕에 깔리기 때문입니다. 이 바탕이 생기면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이 나라는 중심을 계속 압박하지는 못합니다. 선택은 계속 필요하고 책임도 사라지지 않지만 그 선택과 책임이 나를 규정하는 실체로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은 이렇게 삶을 허물지 않고 삶을 과하게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힘만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그 결과 삶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지고 동시에 더 생생해집니다. 붙잡지 않기에 놓치지 않고 고정하지 않기에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로 하루가 이어집니다. 공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인생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하나씩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 혼자라는 말도 함께라는 말도 더 이상 삶의 결론이 되지 못한 채 생각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혼자인지 아닌지, 공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조차 분명히 정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말들, 나라는 말과 혼자라는 말, 이해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준이 실제로는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지 그 흐름을 잠시 비춰보았을 뿐입니다. 공은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을 설명하던 방식이 잠시 멈추도록 둘 뿐입니다. 설명이 멈추면 판단도 잠시 쉬고, 판단이 쉬면 마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는 특별하지 않고 조용하며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지나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함께라는 감각이 스치면 스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더 붙잡을 것도 더 밀어낼 것도 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 남음 속에서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조건은 계속 바뀌며 장면들은 하나씩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공은 그 모든 변화 위에 새로운 의미를 얹지 않고 이미 있었던 무게를 하나 내려놓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인 자리에서 인생은 혼자라고 단정할 필요도 함께라고 붙들 필요도 없이 지금 이 흐름으로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